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문구 선생의 수필 성남 풀잎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페이지입니다. 그, 그 수필과 이제 소설의 차이점 얘기할 때, 그 하나의 예가 수필 속의 나와 소설 속의 나가 구별이 되는데, 소설 속의 나는 실제 작가 자신이 아니라 허구적 인물,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수필 속의 나는 작가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 속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겠죠. 독자의 입장에서는 다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이분은 간촌수필이라는 소설도 썼는데, 제목은 수필이지만 내용은 이제 소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난 풀잎. 왜 이렇게 그 풀잎이 성이 나에 있는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 천지불인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다. 이걸 노자 선생의 말인데,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는 거, 어느 것을 편들어 주지 않는 거, 이걸 뭐 평등주의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불인할 때 이 글자는 다 알죠. 어질 인자인데 사람이 있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요 어질 인자 안에 평등의 뜻도 있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는 노자 선생이 이렇게 말을 인용했고, 또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비슷한 말을 하네요.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붕어가 피라미를 먹고 피라미가 또 어떻게 하든 자연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모르쇠를 댄다. 알든 모르든 모른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자, 이 자연의 어떤 순환 구조 속에 그걸 지켜볼 뿐 특별히 어느 쪽을 편들어주지 않더라. 그러고 보니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이 자연스럽다는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 떨어지는 말도 드물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를 다 봤을 겁니다. 그 암탉이 오리를 자기 새끼처럼 품어주고 이제 모두들 암탉을 응원하는 마음인데 무시무시한 족제비가 그 암탉을 노리죠. 그리고 결국은 암탉을 먹게 됩니다. 불쌍해. 어떻게 이게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또 족제비도 또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쪽을 편들어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설령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남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인간의 이기주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다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것이 본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분이 이제 인간 위주의 어떤 생각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초다, 잡풀이다, 꽃이다, 뭐 잡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원래 하초고 원래 잡초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 소나 양에게 먹이는 풀, 거름도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자, 원래 잡풀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잡풀이 되기도 하고 하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논에 벼를 키우죠. 그럼 그 벼만 뭐 심어두면 벼만 잘 자랄까요? 다른 풀, 뭐 피 같은 풀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벼 말고는 나머지는 다 잡초가 되는 거죠.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또 뽑아주고, 약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 이 주인의 발걸음 소리, 주인의 사랑, 주인의 어떤 정성을 이렇게 받아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한쪽은 그렇게 챙겨주고 아끼면서 한쪽은 약 먹이고 낫으로 베고 하니까 이 잡풀의 서러움 뭐로 인한? 차별 대우로 인한 서러움이죠.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뭐냐 물으면 차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또 차별 대우. 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분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이제 고추 농사를 위해서는 고추 말고는 다 잡초가 되는 거죠. 고추밭에서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여하튼 그런 일을 했더니 그만 풀독이 올랐다. 그 풀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피부가 붓고 쓰리고 뭐 이런 것 이제 풀독이 오른 건데 그냥 풀에 닿아서 풀떡이 올랐다 얘기하지 않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이 난 풀잎 때문에 풀떡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뽑고 베고 하니까 이 풀이 참지 않고 안가품을 한 거예요. 안가품, 보복을 한 겁니다. 그 단어 하나 안절부절 못하다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거 붙여 쓰는 거 알고 있죠? 안절부절 못하다 하나의 단어로 가끔 띄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붙여 씁니다. 안절부절 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전에 안절부절 못하다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경험 끝에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제 앞에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네요.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다. 저 풀의 입장도 똑같이 생각해주고 있다. 어떤 좀 평등의 입장도 보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의하면 스필다의 작가라고 볼 수 있죠. 인식 변화에 좀 초점을 두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잡풀을 제거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풀떡이 올랐죠. 그리고 어떤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그런 순서인데, 자, 내가 풀을 왜 제거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인간 중심적 어떤 사고를 보면 이제 풀떡이 오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 베어지는 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준 겁니다. 어떤 생명을 앞에가 인간 중심이라면 뒤에는 생명 중심,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태 중심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태 중심, 생태주의,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지만 생각한다. 좀 이기적이다. 나쁜 사람 할 때 왜 나쁘다고 이렇게 물으면 나쁘다, 나뿐인 사람, 지만 생각하는 사람, 같이 있기 힘들죠. 이기적인 사람. 자,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상대방도 생각해 주는 거, 다른 생명까지 생각해 주는 거, 이타적. 자,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잡풀 제거를 가지고 쫓아가 봤는데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벼 이야기 했으니까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고 싶어서 농약을 벌레를 죽여야 되니까 농약을 살포하고 빨리 크라고 화학 비료를 뿌렸더니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땅이 오염되더라. 그 땅 속에 벌레들이 다 죽고 심지어 그 땅이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 3년 이렇게 약치고 화학 비료를 썼더니 거기서는 이제 벼를 수확할 수 없는 땅이 되기도 해요. 논농사든 반농사든. 자,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 고민 끝에 이렇게 이 화학 비료 쓰고 농약 뿌리고 하는 게 농사는 아니구나. 이제 친환경 농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실제 그 논에 그 약을 좀 줄이는 대신에 뭐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오리 농법, 오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벌레를 잡기도 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쌤은 이거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문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뭐 음식 쓰레기부터 해서 온갖. 그것도 제일 무서운 핵 쓰레기도 있네. 핵. 이거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뭐 이런 속도로 쓰레기가 늘어나면 뭐 쓰레기 장이 됩니다. 지구가. 우리 사는 곳이. 그 쓰레기장 위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될 날이 올 것 같은데, 이 속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또 쓰레기 밑에 악취, 그 또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우리가 또 그 물을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고통. 그 이제 쓰레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못 가져가면, 그걸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라 그러죠. 대란. 아파트마다 막 쓰레기가 가득 차는 일도 실제 있었습니다. 또 의성이라는 곳에, 가까운 의성이라는 곳에 쓰레기 산도 하나 생겼죠. 해외에서 다 취재해서 망신도 당하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안이 있다면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겠죠. 좀 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너무 남겨서는 안 되고. 또 한편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너무 먹어서 탈인데 다른 쪽에서는 또 지구 반대편에 또 굶주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한쪽에 남는 것이 저쪽에 가지 못할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도록 하고, 이 대화는 뭐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뭐 플라스틱, 이게 땅에서 녹지를 않으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지, 그 바다에 잡힌 고래가 고래 시체를 봤더니 뱃속이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었다는 그 보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소화를 못하고 가스가 차서 죽는 거예요. 또 그런 고기를 우리가 또 먹고 있고. 자,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생명 중심, 생태 중심 어떤 사고. 자, 이 생태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 가볼까? 이제 한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 저 생태주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쌤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물론 다른 분이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한 그루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 자, 산소를 먼저 떠올렸습니까? 산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놓죠. 또 목재, 땔감, 또 목재로 집을 짓기도 하니까 집. 휴식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나무꾼을 상당히 정서적인 사람이야. 휴식. 또 뭐 있을까요?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빠진 것 같네. 아주 중요한. 종이. 우리가 이만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은 종이가 있어서, 책이 있어서, 지식이 계속 이렇게 축적되어 온 거죠. 그러면 나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산소 없이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생태주의 사고가 뭐냐고 물으면 저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없으면 인간도 없다. 그걸 이제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피부로 그렇게 실감하고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생태주의 사고입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러스 공격으로 우리 힘들어 하는데, 이게 알림이 많이 뜨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기가 오염돼서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염을 시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자, 나무는 그러면 지 혼자 자랍니까? 강압성 작용이 해야 되겠네. 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땅이겠죠. 그리고 여기 비가 내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 땅 속에 뭐 어떤 미생물, 벌레들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이렇게 기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비는 왜 온다? 구름이 있어야 오고, 구름은 이를 반대로 가야 되나? 화살표가. 구름은 바람이 있어서, 바람은 뭐 기압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구가 회전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자, 다시 생태주의란 것은 결국 뭐다? 만물은 순환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은 평등하다. 똑같이 고귀한 존재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 자, 작가 이문구 선생이 그 성남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 중심의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을 반성하고 다른 이 지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의 전환을 이 생태주의의 어떤 사고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쓴 수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